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70%에게 지급하느냐, 자, 이거 가지고 정부와 기재부 간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왜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남기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후보 아시죠? 이 김성애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건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김성애님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홍남기와 기재부 관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 국가부채율 50%를 넘었을 때도 역시나 건전하다는 걸 들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모든 부처를 옥죄고 상황 노릇 해왔던 근거가 전부 그놈의 건전성이었으니까. 각 부처에게 글쎄 그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돈 다 주면 재정이 안 건전해져. 그러니까 내가 짜준 총회가 맞춰서 다시 해와 하던 갑질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국가사업을 추진해 선진화를 이룹시다 해도 대통령님 참 취지는 좋으신데요, 지금 그거 국채 발행해서 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부분이시고요. 저희가 이거 40% 딱 맞추려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매일 밤을 새는 형편이라 내년에 추진하시죠 하면서 국가개혁 사업도 물 먹여왔던 탓이다. 전 국민 재난특별수당 지급은 너까진 받고 너부턴 안 돼라고 말하는 공무원의 특권을 빼앗는 일이다. 돈 많은 자들에게도 100만 원씩 다 주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간단한 일 아닌가. 전 지구적 재난 앞에 국가는 빚질 수 없으니 개인이 각계격파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월급에 연금까지 다 받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개혁의 첫 단추인 기재부 개혁이다. 모피아 권력에게 국민 권력의 맛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글을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재부는요, 정부 부처 중에 가장 힘이 센 부서입니다. 왜냐?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부처는 이 기재부 앞에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가 돈을 내려주니까. 그래서 김성애 님이 얘기하는 건 그동안 모든 부처를 옥죄고 상황 노릇 해왔던 기재부다.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돈을 움켜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던,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 최고 파워를 가진 부서. 그래서 이 기재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애님은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왜 대통령이 신뢰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공격하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재부의 저 놀라운 꼼짝 안함에 시민들의 귀가 질려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압니다. 기재부에 등을 돌리는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100% 주고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홍남기를 쳐내지 않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한 사람 갈아치우면 갑자기 기재부가 말을 들을까요? 검찰총장 한 사람 갈아치우면 검찰이 갑자기 개혁이 될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윤석열 총장 이하 검사들이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검찰에는 윤석열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론을 감안하면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내부 세력이 커져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한 여론의 압박,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대승, 검찰 내부의 개혁그룹이 윤석열 총장에게 반기를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국민 여론에 엄청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꿀단지 위치를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기분일 겁니다. 그럼 내부에선 꿀단지를 차고 앉자는 쪽과 이제 이 꿀단지를 내어주고 타협을 하자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기재부의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을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며 내부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고요. 다른 정치인처럼 조직에 수장 쳐내고 개혁하는 방식으로 속 시원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식의 개혁을 겪고 나면 그 조직 전체가 한번 흔들리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조직의 수장이 바뀌어도 그 개혁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과 국민 여론과 함께 가는 분입니다. 필요한 일에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의 마음이 여론과 같다는 것을 검찰총장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와 함께 참여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촛불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 한마디를 보태고 싶은 것이고요. 국민 여론이 60%를 넘어야 정부든 민주당이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알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순간 더 많은 여론이 일어나면 기재부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0%만 줄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비해 몇 번이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시민들도 정치권도 학자들도 더 많이 토론하고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재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죠. 100만 원을 모든 가구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 1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자, 결국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재부는 답을 내려야 될 타이밍인데 여전히 미통당의 반대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애님의 페이스북 글이 저한테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기재부라는 곳이 그동안에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었던 곳이구나.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 기재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힘이 굉장히 셌구나. 사실 그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많은 부처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자, 재정 건전성 40%, 50%가 무너져도 건전하다면 이때까지 기재부가 했었던 어떤 힘의 논리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재부라는 조직이 그런 생리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김성애님의 저런 평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홍남비 기재부 장관을 왜 자르지 않느냐.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개혁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개혁을 하는 리더십이 문재인 리더십이다라는 평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리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은 잘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김성애님의 저 글에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 개념을 도입하면 안 된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고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겠지만 기재부는 자신들의 파워를 잃기 싫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자신들의 파워를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전 국민 지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가계 부채는 좀 높은 편입니다. OECD에서도. 그래서 정부의 고간은 튼튼한데 이 국민들의 고간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야 된다면 누가 내야 되겠느냐? 당연히 고간에 여유가 있는 정부가 빚을 내는 게 맞겠죠.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지금 국민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버티려면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일단 빚을 내서 돈을 풀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방법론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나라들은 500조, 1000조를 풀어요. 자, 독일 같은 사례도 이 재정 건전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법을 바꿔서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이 깨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은 국가가 조금 더 빚을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리스크 관리에서도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겠죠. 이렇게 기재부와 청와대, 여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들, 이 하이에나 같은 이 기레기들은 좋은 먹잇감일 겁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의견이 합의가 안 된다, 갈등이 안 된다, 리더십의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사화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진짜 이런 빌미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혁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읽어주고 내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욕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왜 욕을 하십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일단 대놓고 욕하고 빨갱이 새끼야 뭐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니들은 빨갱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아주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우리 품격을 지키면서 이야기합시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자유, 민주주의 품격을 갖춰주길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